0.2m죠. 0.2m, 20cm의 그 차이로 1억을 손해본 거죠. 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주치 다니쌤.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주차장 때문에 5억 손해본 부부의 사례입니다. 네, 우리가 건물을 짓거나 또는 건물을 이렇게 용도 변경할 때가 있어요. 자, 이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주차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실제 50대 부부의 사례를 통해서 이 주차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2018년 1월 초에 50대 중반의 부부가 이제 상담을 오셨습니다. 그 부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오셨을 때 2009년도에 서대문구에 이런 2층짜리 단독주택을 구입해서 한 층은 본인이 거주하시고 한 층은 임대를 주고 있었습니다. 대지 평수는 한 68평 정도 됐어요. 이분이 2009년도에 이걸 매집할 당시만 해도 30년이 넘은 오래된 주택이라 79년도에 지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은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 1, 2년 뒤에 이것을 철거하고 4층짜리 다세주택을 지어서 한 층 일부는 거주를 하고 나머지 월세 소득을 받으면서 이제 노후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지금 건축법이 계속 강화가 되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1, 2년 뒤에 집을 짓더라도 건축 허가는 미리 받아두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잊고 있었는데 그 다음 해 2019년 4월경에 또 방문을 하셨어요. 이제 은퇴도 한 1년 남으셨고 이제 집을 지어 보려고 이제 상담을 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이 나서 그럼 그때 건축허가 받아 놓으셨나요? 제가 말씀드렸더니 아직 이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건축허가 받고 신축 진행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 가설계를 받아 놓은 게 있었는데 6대 정도 주차장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2019년 당시에 다시 설계를 했을 때는 6대가 안 나왔어요. 5대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늘 제목대로 이 주차장 때문에 5억 정도의 손해를 보게 됐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화면 보시면요,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이제 보도 자료입니다. 2018년 2월에 나온 건데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내년 3월부터, 여기서 내년이니까 2019년 3월이죠. 3월부터는 주차장 폭이 2.3m에서 2.5m로 확대된다.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0.2m죠. 0.2m, 20cm의 그 차이로 이 부부가 좀 손해를 본 사례인데요. 우리가 주차장을 할 때 사이즈가 있어요. 건축법에 정해진.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차가 긴 쪽은 5m, 요 짧은 쪽은 2.3m였는데 이게 2.5m로 이제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너비가 이전에는 2.3m였는데 2.5m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림으로 다시 보여드리면 개정 전에는 세로 5m, 가로 2.3m면 주차 한 대를 법정으로 설치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개정 후에는 요 길이는 5m가 그대로지만 이 폭이 2.5m로 20cm가 늘어난 겁니다. 요것 때문에 이 부부가 손해를 보게 됐는데요. 네, 여기 이 화면은요, 서울시의 주차장 조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 중에 다가구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요, 이 주차장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세대 다가구의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보다 작으면 세대당 0.5대. 그러면 만약에 10세대를 지으면 5대만 주차를 확보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30보다 크고 60보다 작으면 세대당 0.8대. 그리고 60보다 크면 세대당 이제 1대입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 30제곱 미만으로 해서 확장을 하면 한 12평 정도 되는 투룸 정도의 다세주택을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세대당 0.5대이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당시에 2019년 3월 이전에는 그때 가설계를 했을 때 주차가 6대가 나왔었어요. 그러면은 몇 세대까지 빌라를 지을 수가 있죠? 네, 12세대. 한 대당 0.5대니까 12세대까지 이렇게 4층짜리 건물로 해서 세대수를 지을 수가 있었는데 이 주차장법이 강화돼서 이분이 다시 설계를 해보니 한 대가 줄어서 5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10세대밖에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당시에 이 지역에 실평수 12평 정도 되는 다세주택의 분양 가격이 3억이었어요. 그러면 두 세대가 줄게 되니까는 6억을 손해 본 거죠. 물론 이 두 세대를 더 만드는데 건축비가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더 들어가는데 그걸 빼더라도 건축비 빼더라도 4억 이상을 손해를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분양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임대를 줄 것이었는데, 당시에 이런 12평 정도 되는 빌라의 월세가 한 9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지역에. 두 세대면 180만 원. 1년이면 한 2천만 원 이상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년에 2천만 원의 임대 소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잃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요. 여러분들 서울 주거지에 빌라 분양하는 거 보면 3년 전, 2년 전, 작년, 올해 가격을 비교해 보시면 매년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땅값도 올라가죠. 건축비도 계속 올라가죠. 그런데 이런 주차장법 강화로 인해서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급할 수 있는 세대수가 더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내가 비싸게 땅을 사고 건축비를 들여서 마진을 붙여서 팔아야 되는데, 이제는 이거 강화된 이 법률 때문에 더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매년 신축 다주택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땅값이나 건축비, 이런 이제 건축법 강화 때문에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이제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신축할 때, 용도 변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 있거나 지금 건물을 갖고 계신데 용도 변경할 계획이 있다 하시면 반드시 사전에 내 건물에 주차장이 몇 대가 들어설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 후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부동산 재테크는요, 하나를 놓치게 되면 아주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례처럼요. 앞으로 다니TV에서는요, 이런 부동산 재테크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소중한 지식들, 또 꼭 알아야 될 노하우들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